안녕하세요. 젊은 구독자들의 결혼 자금을 갉아먹고 나이 든 구독자들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채널 기즈모입니다. 자, 사실 제 방송이 주식 방송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방송을 열심히 보고 따라하면 돈이 사라지죠. 이상하죠. 자, 겨울입니다. 춥죠? 귀마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물론 귀마개에서 음악이 나오면 더 좋겠죠.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 헤드폰입니다. 음향 장비 업체로 유명한 슈어의 두 번째 무선 헤드폰인 에이오닉 40입니다. 슈어는 2년 전에 첫 무선 헤드폰인 슈어 에이오닉 50을 내놓아서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출시가가 49만원대로 살짝 비쌌어요. 이번 에이오닉 40은 보급형 버전으로 가격대를 낮춘 제품입니다. 출시 가격은 32만 9천원인데요. 가격은 낮췄지만 실제 음질이나 기능은 뭐 거의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으니까 슈어 무선 헤드폰에 입문하려는 사용자들에게 좋은 모델이죠. 사실 에이오닉 50하고 가장 큰 차이는 유닛 크기 차이예요. 에이오닉 50은 50mm 유닛이고요. 에이오닉 40은 40mm예요. 구분하기 쉽죠. 근데 보통 무선 헤드폰이든 일반 헤드폰이 40mm 헤드폰 유닛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평균적인 수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슈어는 헤드폰 마니아들에게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죠. 그렇다고 설명 안 할 수는 없죠. 할 말이 없어도 주절주절 늘어놓는 게 유튜버 특징이죠. 슈어는 미국에서 1925년 설립된 회사입니다. 곧 100주년을 맞겠네요. 자, 마이크와 헤드폰으로 유명한 회사고요. 일반인을 위한 장비는 물론 프로용 음향 장비로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자, 말만 프로용 장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내구성이 좋고요. 수리 편의성이 뛰어난 편인 제품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마이크 만드는 회사답게 보컬의 정확한 표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회사죠. 슈어는 제가 껴본 헤드폰 중에서 보컬 표현을 가장 맛깔나게 해주는 헤드폰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러면 이번 새로운 슈어 에이오닉 40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리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한번 볼까요? 먼저 휴대용 케이스부터 살짝 살펴볼게요. 크기는 컴팩트한 편이에요. 예전 거는 좀 동그래서 탬버린 케이스 같았어. 좀 컸죠? 그래서 이번 제품은 이동성을 더 강조한 구성입니다. 자, 구성품으로는 3.5mm 이어폰 케이블하고 그 다음에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더 제가 보강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헤드폰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검은색이 있고요. 여기 화이트 색상도 있어요. 화이트 색상 이쁘네요. 이뻐요. 화이트 굉장히 이쁘네요. 자, 그리고 재질이 좀 플라스틱처럼 느껴지는데 이어컵 이음새 부분에 실버 코팅을 해서 이게 멀리서 보면 좀 금속 재질처럼 느껴져요. 실제 두들겨 봐도 굉장히 단단하고요. 그리고 약간 이게 S자로 굽어져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이 자연스럽고 물결 치는 듯한 느낌이고 굉장히 감각적으로 보입니다. 길이 조절 헤드밴드 부분은 이 금속 재질로 내구성을 높였고요. 이어컵 부분도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두들겨보면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좀 묵직하긴 한데 그래도 유닛이 좀 작아지면서 무게는 311g으로 기존 에이오닉 50에 비해서는 한 20g 정도 가벼워졌어요. 자, 물론 에이오닉 40보다 더 가벼운 헤드폰은 있지만 슈어 헤드폰은 일반적으로 좀 무게를 억지로 줄이기보다는 내구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두툼해요. 모든 게 다 두툼하고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무게를 낮춘 것도 슈어 측면에서 보면 최선을 다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힌지는 이중 접힌 구조인데요. 헤드가 아주 굉장히 유연하게 돌아갑니다. 너무 잘 돌아가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자, 이어패드 쿠션은 좀 짱짱한 편입니다. 보통 요즘은 부드럽고 굉장히 부드러운 게 선호하는데 이게 부드러우면 잘 해지거든요. 근데 이건 부드럽고 잘 해지기보다는 오래 써도 좀 덜 해지도록 좀 짱짱하게 만든 것 같아요. 게다가 이 가격대에서는 보통 이어패드를 교체할 수 있는 제품이 많지 않은데 에이오닉 40은 교체가 가능해요. 슈어의 철학이 보이는 부분이죠. 자, 머리에 한번 써볼까요? 자, 항상 긴장되는 순간이죠. 이게 안 들어가면 혹시 어떡하나. 항상 저는 헤드밴드를 제일 크게 벌려야 하는데요. 한번 써볼게요. 다행히 잘 들어갑니다. 머리에 잘 들어갑니다. 자, 이 장력은 적당한 편이고요. 헤드밴드는 이제 실리콘 고무로 감싸져 있는데 귀 쪽은 나름 편안해요. 그런데 정수리 쪽은 살짝 압박이 있습니다. 이게 머리가 크거나 이게 정수리가 좀 뾰족한 분들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 머리 크기는 예상을 못 했겠죠. 이해합니다. 자, 왼쪽 오른쪽 한번 감상해 보시죠. 자, 네, 어떠세요?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버튼 구성은 오른쪽 아래쪽에 플레이 버튼 그리고 볼륨 버튼이 있고요. 노이즈 캔슬링 버튼이 있어요. 자, 왼쪽에는 전원 그리고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만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특히 이 하얀색도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요즘 무선 헤드폰 디자인이 사실 단색을 많이 이렇게 띄고 있는데 슈어 에이오닉 40은 이렇게 실버로 포인트를 줘서 좀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머리가 큰 분들은 오래 쓸 경우에 정수리 압박이 살짝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질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제가 지난 슈어 에이오닉 50도 리뷰를 했었는데 이 에이오닉 50도 정말 음질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 제품 역시 음질만큼은 정말 좋습니다. 특히 이 중고역대 질감하고 디테일한 표현력은 30만원대 다른 헤드폰에서 느낄 수 없는 굉장히 생생한 그런 중고역이 나와요. 자, 상대적으로 저역대는 좀 평범한 편인데요. 자연스러우면서도 그냥 텐션이 좋은 그런 절제된 저역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전반적으로 슈어 특유의 중역대는 여전히 압권이고요. 고역대도 훌륭한 그런 밝은 성향의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슈어 에이오닉 50 같은 경우랑 비교를 하면은 50은 뭐랄까 저역이 살짝 스테이지가 더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외에는 중고역이 사실 22kHz에서 20Hz로 살짝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중고역의 그런 생생함 이런 게 좀 많이 줄진 않았어요. 여전히 훌륭한 사운드를 지원합니다. 자, 그래서 보컬 음악을 선호하고 맑고 깨끗한 음질을 좋아한다면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헤드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슈어의 음질적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슈어 플러스 앱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이 앱을 보면 편집증정이고 완벽한 EQ를 제공을 합니다. 특히 이 수동 모드에서는 전문가들도 만족시킬 수 있는 완전 세부적인 조절이 다 가능해요. 정말 이거는 제가 써보면서 정말 감탄을 하게 돼요. 이거 아무리 칭찬을 해도 부족해요. 칭찬 더 할까요? 또 할까요? 자, 그만할게요. 자, 물론 수동 모드가 너무 세분화되고 전문적이라서 부담이 된다면 일반 EQ, 커스텀 EQ 말고 일반 EQ만 조절을 해도 충분합니다. 기본 설정된 EQ도 상당히 튜닝이 잘 돼 있어요. 보통 기본 설정 EQ를 보다 보면 어떤 것은 또 들을만한데 어떤 거는 이런 EQ를 왜 만들어놨지 의아한 설정도 있는데 슈어는 기본 설정 EQ도 정말 대부분의 EQ가 설명대로 잘 되어 있어요. 이거 만족스러워요. 자, 참고로 코덱은 SBC, AAC, aptX 그리고 aptX HD를 지원합니다. 상급기는 LDEC을 지원하는데 이 점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고음질 코덱인 aptX HD를 지원하는 점은 다행이죠. 자, 음질 면에서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USB Type-C 케이블을 컴퓨터랑 연결하면 충전도 되지만 동시에 디지털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충전을 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고요. 디지털 연결로 음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해상도도 한층 더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무선 헤드폰뿐만이 아니라 헤드파이용, PC파이용 헤드폰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무선 헤드폰들 중에 디지털 연결을 지원하는 제품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점은 슈어 헤드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노이즈 캔슬링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3단계로 구분이 돼요. 일단 최대, 정상, 약함 이 세 가지 단계요. 단계별 편차는 있어요. 분명 있는데 보통 이제 최대 수준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최대에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최대 놓아도 이압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자, 노이즈 캔슬링 실력은 중급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음악을 틀면 외부 소음에 영향이 거의 안 받는데 음악을 끄면 이 고역 위주의 주변 소음은 좀 통과를 합니다. 대신 귀가 먹먹해지거나 이압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향 회사들은 이런 수준의 노이즈 캔슬링 정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완벽한 소음 차단제 역할이 아니라 음악을 들을 때 외부 소음을 줄여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노이즈 캔슬링을 작동을 하면 음색이 살짝 변해요. 이 점도 고려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통화음도 아주 훌륭한 편입니다. 마이크 기술로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통화음에는 항상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잘 들리고요. 마이크 성능도 좋습니다. 참고로 배터리는 24시간이고요. 노이즈 캔슬링 효과를 켜도 한두 시간까지 가는 그런 긴 사용 시간을 보였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슈어 에이오닉 40은 음질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슈어의 보급형 헤드폰입니다. 중고역의 디테일과 해상력은 상극기 못지 않고요. 정말 깔끔한 음색을 들려주는 그런 헤드폰입니다. 여기에 뭐 프로라는 이름이 붙어도 아깝지 않은 프로가 아닌데 어쨌든 완벽한 EQ 제공과 디지털 연결을 통한 헤드파이용 헤드폰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최근 추세에 따라서 노이즈 캔슬링도 당연히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극기에 비해서 유닛 사이즈는 작아졌지만 대신 배터리 시간이 늘어나고 가격도 한결 낮아지면서 부담을 줄인 헤드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노이즈 캔슬링 정도는 좀 평범한 편이고 헤드밴드 부분이 좀 좁기 때문에 머리 형태에 따라서 오래 쓰면 이 정수리 부분이 살짝 압박이 느껴진다는 점 정도를 꼽을 수 있겠네요. 자, 리뷰는 끝났고요. 사실 리뷰를 하다 보면 제가 음악 테스트 음악 몇 곡 듣고 계속 넘어가곤 하는데 슈어 헤드폰은 제가 리뷰하다가 음악을 몇 번 더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 슈어 에이오닉 40으로 테스트하다가 그 비의 그 크리스마스 트리 그해 우리는 OST죠. 그걸 들었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구입하시게 되면 비의 크리스마스 트리 꼭 한번 이걸로 들어보시고요. 그 매력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 곡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뭐 330일 정도 남았나요? 자, 크리스마스 준비 잘 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